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거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올해 42살 서윤이고 남편 상우와 결혼한 지는 15년째입니다. 상우는 45살이고요. 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다반사고 해외 출장도 자주 가는 편이죠. 상우도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우리는 각자의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게 우리만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됐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상우가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야근이 잦은 편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상한 건 제가 먼저 퇴근하는 날에도 상우가 저보다 늦게 들어온 거예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아, 프로젝트 막바지라서 그래. 요즘 정말 바쁘거든. 나도 오늘 일찍 끝나서 먼저 왔는데. 힘들겠다. 응, 조금만 참으면 돼. 다음 주면 마무리될 거야. 그렇게 대답하는 상우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게다가 저 역시 일이 바빠서 남편의 일정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계속됐어요. 카카오톡 답장이 점점 느려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 금방 답장이 왔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씩 지나서야 답장이 왔어요. 심지어 읽음 표시도 한참 뒤에 떴고요. 여보, 저녁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그렇게 보낸 메시지는 2시간 뒤에나 읽음 표시가 떴어요. 답장은 그로부터 또 30분 뒤에 왔고요. 알았어. 나도 야근 중이야. 짧은 답장이었어요. 예전에 상우라면 고생했어. 술 많이 마시지 마 같은 다정한 말을 덧붙였을 텐데 요즘은 정말 건조하고 간결한 답장만 보냈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쁘니까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바쁠 때는 메시지 확인도 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몇 달째 계속되니까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회사 회식이 갑자기 취소돼서 예정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9시쯤이었을 거예요. 상우한테 연락했죠. 여보, 회식 취소됐어. 집에 먼저 와 있을게. 아, 그래. 나는 아직 회사야. 11시쯤 들어갈 것 같아. 알았어. 조심히 와. 저는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편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10시가 좀 넘었을 때 문득 상우가 좋아하는 치킨이라도 시켜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회의 중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 안 받네? 바빠? 10분 뒤에 답장이 왔어요. 미안, 회의 중이었어. 곧 끝나. 그리고 상우는 약속대로 11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죠. 고생했어. 씻고 와. 야식 시킬까? 아니, 배불러. 회사에서 먹었어. 그래. 그럼 씻고 쉬어. 상우는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상우의 핸드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시선이 갔죠.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떴어요. 회사 단톡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이었어요.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하나, 둘, 셋. 연속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이 시간에 회사 단톡방이 이렇게 활발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생활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상우는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녔고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가져갔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핸드폰에는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여보,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내가 급할 때 좀 써야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냥 회사 보안 때문에 걸어둔 거야.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 알려줘도 되잖아. 나중에. 지금은 좀 복잡해서 이상했어요. 우리는 1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핸드폰 비밀번호 하나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억지로 캐물으면 부부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우의 행동은 더 이상해졌어요. 주말에 갑자기 외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오래간만에 영화 볼까? 아, 미안. 이번 주말에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주말에도 일해?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줘. 그렇게 말하는 상우의 눈빛을 보면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상우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긴급 미팅이 취소되면서 오후에 반차를 냈어요. 집에 일찍 가서 밀린 집안일도 하고 푹 쉬고 싶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상우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거든요. 상우 회사 갔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에 아무도 없었고 상우의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여보, 집에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침실로 걸어갔죠.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상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내일은 꼭 갈게. 지호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지호? 그게 누구지? 저는 문을 열었어요. 상우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여보, 왜 벌써 왔어? 반찬했어. 너는 왜 집에 있어? 회사 간 거 아니었어? 아, 나 오늘 재택근무야. 말 안 했나? 아니, 처음 듣는데? 아, 깜빡했나 보다. 미안. 상우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갔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이 커져갔어요. 지호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상우를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상우 생각만 났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다가 무심코 말이 나왔죠.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무슨 일 있어? 그냥 너무 바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설마. 서윤 씨 남편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요즘 연락도 잘 안 되고 주말에도 자꾸 일한다고 나가고.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동료의 농담 섞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람? 설마 상우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상우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요즘 세상에 모르는 거잖아.
한번 확인해봐. 어떻게? SNS 같은 거 뒤져봐. 요즘 다들 SNS 하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상우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문득 인스타그램을 켜서 상우의 계정을 들어가 봤어요. 상우는 인스타그램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계정은 있지만 게시물도 거의 없고 팔로우도 몇 명 안 됐죠. 저는 상우의 팔로워 목록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대부분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계정이 눈에 띄었어요. 비공개 계정이었는데 프로필 사진이 없었어요. 아이디도 이상했어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된 의미 없는 아이디였죠. 이게 뭐지? 저는 그 계정을 눌러봤어요. 비공개라서 게시물은 볼 수 없었지만 팔로워 목록은 볼 수 있었어요. 그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상우뿐이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 계정으로 그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 신청을 했어요. 아마 받아주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계정이 제 팔로우 신청을 수락한 거예요. 저는 회사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서둘러 그 계정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게시물에는 상우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상우가 아니었어요. 사진 속 상우는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상우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상우도 아이를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해시태그들이 달려 있었어요. 행복한 일요일 아빠랑 아들 가족 나들이. 가족? 아빠? 아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다른 사진들도 봤어요. 아이의 생일 파티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집에서 찍은 일상 사진들. 모든 사진에 상우와 그 여자, 그리고 아이가 함께 있었어요. 제일 최근 게시물을 보니 사흘 전에 올라온 거였어요. 상우가 주말에 거래처 미팅이 있다며 나갔던 바로 그날이었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할 것 같은 속을 붙잡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가족이 있다니. 그것도 아이까지 있다니.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상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회사에 오전 반차를 낸다고 연락하고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샅샅이 뒤졌어요. 게시물은 총 50여 개 정도 됐어요. 제일 오래된 게시물은 3년 전 것이었어요. 아이가 아직 아기였을 때의 사진이었죠. 3년? 상우가 3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말인가요? 아니, 잠깐. 저는 다시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이의 나이를 역추산해 봤죠. 지금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럼 태어난 건 10년 전? 11년 전? 저는 게시물들을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30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예쁘장한 외모에 사진마다 상우를 보는 눈빛이 애틋했어요. 아이는 지금 10살쯤 돼 보였어요. 최근 게시물에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상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점심시간에 시간 돼? 만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나 오늘 점심 약속 있어서. 취소해. 꼭 만나야 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우도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알았어. 어디서 볼까? 회사 근처 카페로 와. 30분 뒤에.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캡처한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을 나섰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상우를 기다렸어요. 정확히 30분 뒤 상우가 도착했어요.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야? 급하게 부르길래.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캡처한 사진들을 상우 앞에 내밀었어요. 상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내가 물어봐야 할 말 아니야? 서윤아, 이건 설명해봐.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야? 지호라는 이름이 맞지? 상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변명할 말을 찾는 것 같았죠. 3년이야? 아니면 더 됐어? 이 아이 나이가 10살이면 적어도 10년은 됐다는 거잖아.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설명이라도 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상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11년 전에 유진이를 만났어. 유진이? 그 여자 이름이야. 회사 거래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만나는 사이였는데. 그래서 한두 번 술 마시고 그렇게 됐어. 나도 모르게. 그게 말이 돼? 정말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그런데 유진이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온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임신? 그 여자가 상우의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그래서 유진이가 아이를 낳겠다고 했어. 나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어떻게 말해? 내가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 임신시켰다고? 그랬으면 우리 결혼 생활은 끝났을 거잖아. 그래서 숨긴 거야? 10년 넘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해. 유진이는 그냥 뭐, 그냥 생활비 대주는 관계야. 그 아이는 내 아들이잖아. 상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지금까지 얼마나 줬어? 생활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우리 공동 계좌에서? 아니야. 내 월급에서 따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요즘 자꾸 늦게 들어온 거구나. 그 집에 들렀다가 오는 거지?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주말에 거래처 미팅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지? 그 여자랑 아이 만나러 간 거잖아. 응. 우리 결혼 기념일에도 야근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나 먼저 갈게. 집에서 기다릴 테니까 오늘 밤에 제대로 이야기하자. 서윤아. 저는 카페를 나와서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20년 넘게 택시 운전했는데 손님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남편 문제인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기사님을 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 보면 알죠. 저희 와이프도 예전에 그런 표정 지은 적 있어요. 제가 실수를 좀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손님, 제가 뭐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화는 내되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진정하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우가 벌써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왔어? 응.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상우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자세하게. 상우는 한숨을 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1년 전 유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 너도 그때 승진해서 되게 바빴잖아. 그게 변명이 돼? 아니, 변명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유진이는 나한테 잘해줬어. 얘기도 잘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잤어? 응. 한두 번 술 마시다가 그렇게 됐어. 몇 번이야? 5번? 6번? 정확히는 기억 안 나. 기억도 안 나? 미안해. 그리고 임신했고. 응. 유진이가 3달쯤 됐을 때 나한테 연락이 왔어. 처음에는 지우자고 했어. 근데 유진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자기는 이 아이를 꼭 낳을 거래. 그럼 너는? 나는 당황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유진이가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 대신 생활비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응.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줬는데 아이가 크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 원으로 늘렸어.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해. 근데 수입이 불규칙해서. 그래서 너한테 기대는 거네. 그렇지. 아이는? 지호는 너를 아빠로 알아? 응. 자주 만나? 한 달에 2~3번 정도. 주말에 주로 만나. 그래서 최근에 주말 외근이 잦았던 거구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라고 했잖아.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 아이랑 뭐하고 놀아? 놀이터 가고, 영화 보고, 밥 먹고. 가족처럼? 응.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가족처럼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너한테 뭐래? 나랑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지 않아? 아니, 유진이는 그런 말 안 해. 현실을 알거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 뿐이라는 걸. 참 편하네. 너도 그 여자도. 서윤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상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서윤아, 나는 너를 사랑해. 유진이는 그냥 뭐, 의무감 때문에 만나는 거야.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그럼 나한테는? 나한테는 남편이 필요 없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혼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우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용서? 10년 넘게 나를 속인 걸 용서하라고?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유진이는 그만해. 이제 지겹다. 변명도 사랑한다는 말도. 저는 일어났어요. 침실로 가서 옷가지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뭐해?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거야. 이 집에서 너랑 같이 있기 싫어. 서윤아, 제발.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하고. 안 돼. 절대 안 돼. 상우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어요. 손 떼. 서윤아,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지. 나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만들었잖아. 그건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다고. 실수가 10년 넘게 계속돼. 그게 실수야?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상우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상우가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어요. 서윤아, 제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핸드폰에는 상우한테서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어요. 서윤아, 제발 연락 좀 해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만나서 이야기하자. 제발. 너 없이는 못 살아. 정말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잘못은 없었어요.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남편을 사랑했고 좋은 아내이려고 노력했어요. 잘못한 건 상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했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혼외자를 두고 이중 생활을 했어요.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죠.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사진들이 있어요. 저는 캡처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재산이나 금전 거래 내역도 확인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남편분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비를 보냈다고 하셨죠? 네, 한 달에 200만 원씩이요. 그럼 그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할 때 유리할 거예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다만 남편분의 경제적 상황, 혼인 기간,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윤 씨께서도 맞벌이를 하셨으니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반반 분할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고려하면 더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이 결혼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대로 받을 건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협의 이혼이면 훨씬 빠르고요. 상우가 동의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재판 이혼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증거 자료 정리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상우한테서 전화가 또 와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통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보다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여자 유진이를 만나는 것. 저는 인스타그램 DM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상우 아내입니다. 할 말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아이는 데리고 오지 마세요. 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 여자를 기다렸죠. 커피를 시켜놓고 마시면서요. 정각 3시 한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사진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유진이라고 했죠. 생각보다 평범한 외모였어요. 예쁘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한 얼굴이었죠. 키는 작은 편이었고 말랐어요.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서윤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때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다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정말 처음부터 다 말해보세요. 어떻게 우리 남편을 만났고 어떻게 아이까지 낳게 됐는지. 유진은 한숨을 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1년 전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상우 씨는 거래처 직원이었고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으로만 만났어요. 근데 상우 씨가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회의할 때 보면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줬어요. 위로? 네.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는 게 뭐예요? 잤다는 거죠? 네. 한 번이에요? 아니요. 몇 번 있었어요. 석 달 정도? 석 달이나? 네. 그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저는 속이 뒤집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럼 10번도 넘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했고, 네. 저도 놀랐어요. 피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상우 씨한테 연락했더니 처음에는 지우자고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저 나이가 많았거든요. 35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혼도 못했고 앞으로 결혼할 가능성도 낮아 보였어요. 그래서 상우한테 뭐라고 했어요? 낳겠다고 했어요. 혼자 키울 테니 생활비만 도와달라고. 상우 씨는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했어요. 그 사람이 결혼한 거 알면서? 네,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양심이 없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었어요.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보세요. 유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상우 씨랑 헤어질 수 없어요. 뭐라고요? 지호가 있잖아요. 지호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지호는 상우 씨를 정말 좋아해요. 한 달에 두세 번 만나는 게 전부지만 그게 지호한테는 큰 행복이에요. 그 아빠가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상우 씨는 지호를 사랑해요. 지호도 상우 씨를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남편을 빼앗아 놓고 당신 아이 아빠로 쓰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지호를 생각하면 유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지호는 죄가 없어요. 그래요. 지호는 죄가 없죠. 하지만 당신과 상우는 죄가 있어요. 네. 상우한테 뭐라고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유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상우 씨가 서윤 씨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했어요.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다고. 거짓말이네요. 그리고 서윤 씨랑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산다고 했어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상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여러 번.
저한테 지호 이야기할 때마다 그랬어요. 자기는 서윤 씨한테 미안하지만 집에 가면 외로움만 느껴진다고. 외로움? 네. 서윤 씨는 항상 일하느라 바쁘고 자기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일한 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어요. 상우도 그걸 알았고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다 들을 테니까.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상우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지호 때문만이 아니라 저를 진짜 사랑한다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그날 상우는 저랑 케이크를 먹으면서 올해도 수고했어라고 말했었는데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그럼 상우 씨는 온전히 당신 거예요. 축하해요. 서윤 씨, 그건 뭐요? 상우 씨는 이혼 안 한다고 했어요. 서윤 씨 놓칠 수 없다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셋이서 살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한 달에 두세 번만 만나고 생활비만 받으면 돼요. 정말 웃기네요. 당신도 상우도.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유진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한강으로 갔어요. 강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15년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어요.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상우였어요. 여보, 유진이 만났다며? 왜 그랬어? 왜긴 왜야? 내가 궁금했으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얘기했어? 다 들었어. 내가 그 여자 사랑한다고 한 것도, 나랑은 의무감으로 산다고 한 것도, 내가 너한테 관심 없다고 한 것도. 그게 아니야. 유진이가 오해한 거야. 이제 됐어.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서윤아, 제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유진이한테 한 말은 그냥 뭐, 그 여자 기분 좋으라고 한 거야? 그럼 나한테 한 말은 뭐야? 나 기분 좋으라고 한 거야? 아니야. 너한테 한 말은 진심이야. 이제 무슨 말이 진심인지 모르겠어. 너라는 사람 자체를 모르겠어. 서윤아, 이혼 소송 들어가.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상우한테서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한강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반대였죠. 어둡고 차갑고 슬펐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편의점에서 산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셨어요. 많이 마셨어요. 취해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상우 생각도 유진 생각도 지호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상우와 처음 만났던 날의 꿈이었어요. 20년 전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었죠. 상우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었죠. 서윤아, 너 정말 예쁘다. 그런 말하지 마. 진심이야. 나랑 사귀어 줄래? 생각해 볼게.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었어요. 3년을 연애하고 졸업하고 1년 뒤에 결혼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거짓말이었나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말이었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사에 가야 했어요. 더 이상 휴가를 낼 수 없었거든요. 저는 진통제를 먹고 샤워를 하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팀원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이메일에 답장하고 기계적으로 일했어요. 점심시간에 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서윤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많이 힘든가 봐요. 필요하면 며칠 쉬어도 돼요. 일은 제가 조정할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힘내요. 다 지나갈 거예요. 며칠 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윤 씨,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연락이 와서 한 번 만났는데 절대 이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어요.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준비 잘해야 해요. 상관없어요. 얼마나 걸리든 이혼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은행 계좌 내역 좀 가져와 주세요. 남편분이 그 여자한테 송금한 내역 확인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상우의 계좌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공동명의 계좌라 제가 열람할 수 있었거든요. 거래 내역을 보니 정말로 매달 200만 원씩 같은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10년 넘게요. 계산해 보니 총 2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모아야 할 돈, 우리가 여행 가고 집 사고 써야 할 돈이 다른 여자와 아이한테 갔다니. 그 내역을 출력해서 변호사한테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할 거예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상우는 계속 저한테 연락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우의 회사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인사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서윤 씨, 안녕하세요. 인사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우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상우 씨가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신 거죠? 사내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우 씨가 혼외자를 두고 이중 생활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누가 제보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 회사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제보한 건 아니었는데 누가 한 걸까요? 혹시 회사 동료 중 누가 알고 제보한 걸까요? 며칠 뒤 상우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상우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윤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도와줘. 제발. 당장 생활비도 없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게 상우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10년 넘게 거짓말하고 이중생활하고 회사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생활비 보낸 대가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이혼 소송은 석 달 정도 걸렸어요. 재판에 3번 출석했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인스타그램 사진들,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유진과의 대화 녹음까지. 상우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나왔어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살도 많이 빠져 보였고 얼굴도 수척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상우는 사정했어요.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혼만은 안 됩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전부입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으셨습니까? 그건 실수였습니다. 10년 넘게 지속된 실수를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는 상우에게 유책 배우자로 판결했고 저한테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어요. 재산 분할도 6대 4로 제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됐고요. 상우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판결문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데 상우가 저를 불렀어요. 서윤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서윤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섰어요. 마지막으로 상우를 똑바로 봤어요. 이제 당신의 두 번째 인생, 내가 정리해줬어. 그 여자랑 잘 살아. 서윤아, 나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택시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이사를 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던 30평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죠.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작지만 아늑했어요.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다시 했어요.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베란다에 앉아서 와인을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으로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해외 법인 설립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책임자로 선정됐어요. 서윤 씨, 축하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밝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가끔 상우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특히 혼자 저녁을 먹을 때나 주말에 집에 혼자 있을 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으니까요. 몇 달 뒤 우연히 상우의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상우가 유진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했죠.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알바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고요. 서윤아, 상우가 요즘 많이 힘들대.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그래. 근데 나는 관심 없어. 그래도 15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그 15년이 거짓말이었잖아. 이제 남이야.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렇구나 싶었어요. 그게 상우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유진과 지호를 선택한 대가니까요. 작년에는 승진도 했어요. 이제 저는 임원이에요. 마케팅 본부장이 됐죠. 제가 꿈꾸던 자리였어요. 42살에 임원이 됐으니 빠른 편이었죠. 취임식 날 저는 연단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100여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생각했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 힘으로.
만약 상우와 이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상우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들을 떠올려요. 상우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리던 순간, 인스타그램에서 그 사진을 발견했던 순간, 카페에서 상우와 마주 앉았던 순간, 유진을 만났던 순간, 법정에서 이혼 판결을 받던 순간,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밤마다 울었고, 술을 마셨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작년 여름에는 혼자 유럽 여행을 갔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한 달 동안 혼자 여행했어요. 상우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이었는데 결국 혼자 갔어요. 그런데 혼자 가니까 더 좋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했어요. 하루 종일 미술관에 있어도 괜찮았고 길거리에서 와인 마셔도 괜찮았고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쉬어도 괜찮았어요. 파리에서는 에펠탑 앞에서 셀카를 찍었어요. 사진 속에 제 얼굴은 밝았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어요. 소원을 빌면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봤어요. 100년 넘게 짓고 있는 성당이었죠.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 여행에서 돌아와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요가 학원에 등록했고 와인 클래스도 들었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요. 예전에는 상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었죠. 서윤아, 요즘 정말 달라 보인다.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 그래, 고마워. 혹시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 없어. 그냥 나한테 집중하고 있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넌 아직 젊잖아. 그런 사람 있으면 만나겠지. 근데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잖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요. 하지만 그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외로움도 제 삶의 일부니까요. 올해 초에는 회사에서 미국 출장을 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현지 기업들과 미팅을 했죠. 그곳에서 인상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본부장 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오, 정말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한국에서 2년 살았어요. 교환학생으로요. 제임스는 40대 중반의 미국인이었어요. 저희 회사와 협력하는 IT 회사의 부사장이었죠. 미팅이 끝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대화가 잘 통했어요. 서윤 씨는 결혼했어요? 이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해요. 우리는 이혼 경험담을 나눴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아픈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윤 씨, 다음에 한국 가면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임스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친구로서요. 아직 연애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임스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상우와 이혼한 것,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것. 물론 힘들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어떤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저는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망칠 권리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은 더 중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저는 이혼 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상우를 사랑했지만 저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요가 수업을 들을 거예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고 전시회를 보러 갈 거예요. 다음 달에는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이게 제 삶이에요. 온전히 제 것인 삶이에요. 누구한테도 속지 않고 누구한테도 배신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진심으로.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